그래서 저도 몇 가지 듣긴 했는데. 네, 그리고 뭐 요즘 그분 어떻게 지내시냐라고 물어본다. 본인이 못 묻고. 못 묻고. 그러니 이게 뭐냐 이제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자, 명태균 파문은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로 이게 확산될 끝도 없이 걸로 갈 거예요. 보이세요? 끝도 없이 갈 건데 일단 명태균 씨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떤 이 직관력을 가진 환쟁이고 이 특히 대권이나 큰 정치를 꿈꾸는 분들에게 그런 그림을 여의도 환쟁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환쟁의 그림을 잘 그려주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과장도 세고 굉장히 이렇게 관심 받고 싶어하고 주변에 인정 욕구도 매우 강한 환쟁이었다. 그럴 듯한 그림을 그리는 환쟁이었는데 인정 욕도 매우 크다. 근데 오래 못 가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림자는 그림자여야 되는데 본인이 나서고 싶어하는 거잖아. 지금도 보면 내가 불렀고 내가 데리고 갔고 뭐 이런 식의 내가 앉혀놓고 얘기했고. 내가 앉혀놓고 얘기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국감에는 뭐 안 나오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감에 나오시는 게 더 나아요. 국감에 나와서 보험을 좀 들어놓으시는 게 검사 앞에서 진실을 털어놓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검사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양반은 언젠가. 그래서 차라리 국감보험을 들어라. 명태균 씨요 국감보험을 들어라 이런 말씀. 그게 본인에게 낫다. 국민들에게도 낫고.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일파만파 커지고 김대남 녹취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권에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정리는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에서 상설특검 카드를 꺼냈어요. 조국혁신당은 이 상설특검 카드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고 이걸로 돌파가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돌파 안 됩니다. 뭐 큰 권력이란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력이 지금 무너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시점에서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근데 뭐라도 돌파구를 내야죠. 그러니까 뭐 어디서라도 한 군데 그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요. 그 수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그렇다면 특검을 이 사건별로 있는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을 방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회 규칙을 바꿔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 규칙은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의회 독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균형을 해봐야죠. 이익 형량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통해서라도 밝혀야 될 진실, 권력의 비리가 있다면 그쪽에 그 반대가 있더라도 뚫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일상적 시기, 평상적 시기라면 합의해서 하는 게 저는 이거는 합의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일상적 시기라면.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20몇 번 하면서 그 헌법학자들도 본인과 직접 연관된 이런 그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그냥 거침없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진실을 끝까지 묻어둘 거냐. 진실을 밝혀내고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해서 위중한 상황 전시에는 전시 룰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마중물을 넣기 위해서 국회 규칙, 국회 과반 이상의 뜻을 받은 야당이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그 큰 사건들이라기보다는 삼부토건 문제, 그 다음에 뭐 국회 뭐 증인 출석하지 않는 위증하거나 불출석하는 그다음에 거. 이제 마약. 외압 수사 사건 요 세 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은 이거는 큰 특검들은 일반 특검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눠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뭐 한동훈 대표 행동할 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지금 상황을 보면 10월 말까지 국감하고 11월에 했을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올라갔을 때 재의결하면 이 두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힘의 균열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균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적을 지금 내고 있다. 외과 수술이 될 거냐, 같이 죽는 거냐.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 다른 견적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안 죽을 수 있어라고 하는 팀이 생겨요. 적어도 4명이 나온 거고요.
그 팀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상설특검으로 물꼬를 틔우면 저쪽에서 할 말이 생깁니다. 상설특검도 시작해서 수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럴 때라면 검찰이 수사를 하든지 검찰이 근데 심우정 총장의 수사할 의지를 안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특검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특검 추천을 할 때 조금 지난번 같이 제3자가 추천하는 게 관여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쪽으로 저쪽은 논리가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특검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때는 어떤 조건이냐면 이제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상설특검 내지는 뭐 또다시 특검이 올라오고 하면 국민들이 날도 선선한데 주말 오후에 뭐 하시겠냐. 네. 촛불 집회에 나오신다. 함께하겠습니다. 예, 함께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께서 함께하시겠다고 합니다. 신장식 대변인이 매주 나오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나가실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또 이제 저희들이 신장식 대변인 나가시면 저희도 나갈게요. 이렇게 엮는 거야. 네. 그리고 또 라방하겠구만. 그 광장의 힘이 하나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광장의 힘도 광장의 힘이 아직 하나로 다 모이지 못한 측면들이 있어요.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민의 물결이라고 하는 또 특별위원회도 지금 있는 거니까 탄추위 안에 시민의 물결이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김재원 의원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항상 소통하고 있고 민주노총 참여연대 그리고 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등등과 항상 소통하고 있고 이 상황들이 광장의 힘이 하나로 모이고 그다음에 심리적 탄핵 상태가 정치적 법적 탄핵으로 갈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이 모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박민정님께서 와 나가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로 모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자 재보선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다음 주 수요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주말 이제 집중 유세하고 할 텐데 4대빵 전략 말씀하셨어요. 범야권이 4대빵으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부산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금정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열기가 올라가고 있고 어제 이재명 대표 부산 가셨잖아요. 거기에 우리 그 류재성 후보 그 유세 그다음에 김호범 부산시당 위원장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김경지 후보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 이재명 오른쪽에 김경지 후보의 오른쪽에 이재명 왼쪽에 이재성 소속 같이 셋이 만세 불렀습니다. 거기서 오는 시너지와 희망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리는 것은 뭐냐. 이재명, 김경지, 그다음에 유재성 세 분이 같이 손을 들었고 조국 대표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산에 가실 겁니다. 김경지 후보의 손을 들 거예요. 조국 대표가. 자, 그러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간곡히 호소드리는 것은 전 국민 금정부 지인 찾기를 해주시라. 그래서 보내주셔도 좋고, 근데 선본이 지금 정신 없을 거거든요. 지금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러야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전화를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핸드폰 여시고 이 방송 끝나시면 쭉 열어서 금정구에 내가 아는 사람 있나 사돈의 팔촌이라도 옛 애인이라도 있나 한번 찾아서 헤어진 애인이라도 찾아서 전화를 꼭 해주셔야 된다. 전화를 그렇게 해주시면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헤어진 애인이라도 찾아서 전화하자라는 말씀 주셨어요. 4대빵 가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오늘 또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지율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데일리안이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데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데인데 여기에서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온 조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 25.7, 부정평가 71.6입니다. 이 회사가 여론조사한 것 그 기록을 보면 대체로 부정평가가 60%대예요. 70%대는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야권이 4대빵을 못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 거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국민들이 강서구청장 때 다 이렇게 전화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강화는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안상수 후보 화이팅.
무소속 화이팅. 예, 무소속 안상수 후보. 네. 전에 당 대표까지 하셨던 네. 바로 그분. 강화에서 화이팅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니 민주당 후보도 있는데 왜 안상수 후보 화이팅 하세요? 아니 이거 어려우니까 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도가 현실로. 국민의힘 후보가 둘인 것처럼 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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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그 네. 민주당 후보가 우리 뭐 조국혁신당에서 일찌감치 지지 선언을 했으니까 네. 그 민주당 후보가 기존 표 자기 있는 표를 확실히 땡겨 네. 거기 플러스 알파 예. 강화에도 그 전화해 주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그렇죠. 사돈의 팔촌 예. 오촌 당숙 다 찾아서 전화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안상수 후보의 파이팅까지 같이.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저희 취재 편의점 처음 문을 열고 현장 라이브 시작을 한 방송인데요. 국민들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건 아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뜨거운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11.6 재보궐선거도 그 맥락에서 보셔야 된다. 아까 어떤 분께서 장윤선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나간다 했는데 제가 현장에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장비에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장비만 마련이 되면 제가 즉각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챙겨서 현장 나갈 수 있기를 저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이제 국감하러 국감장 가셔야 되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오늘 정무위에서 어떤 얘기 하실지 그것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계도 드리워진 김건희와 용산의 그림자. 오, 기다리십시오. 금융계. 이거 조금만 예고하고 가세요. 20분 아니 뭐 남았는데. 조금 있으면 근데 그러니까. 우리 가서 회의 준비해야 돼. 네. 금융계에도 드리워진 예. 김건희와 용산의 그림자. 제목이다. 네. 금융계에 드리워진 김건희와 김건희와 용산의 그림자. 그림자. 요새 그림자 하면 명태균 씨가 딱 떠올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국감 때 그럼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가능하신 겁니까? 그렇게 되나요? 네. 네네네. 다음 주 수요일 선거니까 여러분 하여간 선거 잘. 자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민주당. 네. 그렇다면 곡성은? 민원실장. 신장식 민원실장이 있다 말씀 좀 드리면서 자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